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에 대한 소식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쪽에서 코인의 좋은 흐름을 계속 주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미국의 고학력, 고임금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집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부분 또 미국계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또 많이 사기도 했습니다. 일단 미국계 소식을 전달해 드린다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부양책에는 개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원, 그리고 주당 400달러 실업보험 수당 지원, 백신 유통 및 100일 내 학교 재오픈을 위해서 4천억 달러 투입, 지방정부의 3,500억 달러 지원책 등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분량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맞춰놨고 그 계획도 조만간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일자리 부양책도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양호하게 갈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볼 수가 되겠고요. 이런 영향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냐, 자산 매입 축소 부분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산 매입 지속은 계속 적절하다라고 본다. 그래서 아직은 금리 상승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건 좀 그러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소식을 보게 되면요, 시장거래상 협회에서 디폴트로 중국의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준 융청 석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발견했으며 채권 발행 금지를 지시했다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한 질병의 약간의 어, 확진자 추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춘절의 시즌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서서히 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인 소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 설립자가 비트코인 본격 성장 궤도를 달려가고 있다. 달러 대항까지는 아직 갈 길은 좀 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정통 통화에 대한 불신으로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추가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구하기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그런 모양새가 좀 짙어지다 보니까 이더리움 쪽이 그렇게 이것마저도 나중에 구하기 힘들 것 같으니 대부분 부자들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사재기를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판도코인 미국 5대 비트렉스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블록체인 테마주 상승 마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BSM 관련되어져 있는 코인들 좀 많이 잘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터체인들은 또 대부분 평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비트코인 주소 양식의 보안 버전을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의 재무장관 비트코인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TV에서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뜨거워질 것 같고 오히려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큰 폭의 조정은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6개월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많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일부 기관들은 그 뒷받침 근거로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그러니 최근에 많이 산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라나 기반의 지도 앱
$5천만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레스케일의 CEO가 기관 관심 비트코인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각화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모을 만큼 모았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조금씩 뿌리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그 다음으로 세컨드리로 가는 알트코인들이 몇 개는 갈 거야.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떠겠어?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그레스케일 보유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가 18개월 전 대비 엄청나게 증가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속도로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비싼 매각성사, 핵심 주주 이해관계가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논란만 있고 뭐 결정된 게 거의 없어요. 그것도 향후 2년 동안 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는데 이쪽에 정신 팔려서 뭘 분석하기에는 좀 시간이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에 대한 안정도도 또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또 주장이 나오게 되면 저도 할 말은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뭐 빗썸 대비보다는 저는 업비트 쪽을 더 선호하고 쉽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웬만하면 뭐 업비트를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리서치 지난해 디파이 폭발적으로 선정을 했다. 시총이 12배씩이나 증가를 했다라고 해서 최근에 보면 디파이로 인해서 올라왔던 코인들이 최근에도 금방 식을 것이다. 디파이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상위 랭크 되어져 있는 코인들 몇 개는 살아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크립토닷컴의 암호화폐 담보대출 서비스 랜딩을 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용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CRO 등 담보를 맡기고 USDC, USDT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유연한 상환 조건 1%의 낮은 연이율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코인을 맡기고 테더나 USDC로 해서 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 현금으로 인출을 할 수 있게끔에 대한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USDC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더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더는 1대1 비중은 아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낮은 연이율로 인해서 더욱더 미국인들이 더 많이 쓰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때 맞춰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또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품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캐나다 전 총리가 비트코인 CBDC 준비 통화 구성이 가능성이 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인 준비 통화인 미국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금, 비트코인 등 준비통화 바스켓 구성 요소는 다양화되겠지만 미국 달러가 준비통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미는 제가 저번에도 저의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기존의 선진국들은 자체 CBDC에 대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통신 기반 인프라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충분히 그거에 따른 CBDC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증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신흥국이나 일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국가나 모바일 부분에 대한 보급률 추이가 좋지 않고 통신 기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그만큼 소외된 국가들 부분은 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던 통화를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CBDC를 같이 공존하면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고려를 했었을 때 또 비트코인 형태와 나머지 알트코인 형태로 좀 쓰려고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한 그것에 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내놓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OCC 부분에서 그렇게 해줬던 이유도 오히려 비트코인 쪽
가격을 조금 더 고려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순수하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이쪽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비트코인에 대한 등락폭으로 인해서 스테이블코인 쪽이나 경제가 폭망되어 있던 국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많이 넘어갔으니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자체 CBDC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안 되니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선진국 기반에 있는 에서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그렇게 좀 융통을 해서 CBDC를 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용을 또 보게 되면요. JP모건이 4만 달러 회복, 일평균 1억 달러 GBTC 자금 유입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계속 왔다 갔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 JP모건이 4만 달러 회복 못하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고, 그리고 UBS도 비트코인 영원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말장난이죠.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댓글의 또 분위기도 볼 필요성이 있겠죠. 영혼으로 가는 순간 풀매수한다. 영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마음에서 다들 개민들도 어느 정도 똑똑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영혼으로 갈 수가 없는 이유는 제일 첫 번째로 선물 시스템과 옵션 시스템이 원래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 없어야 돼요. 근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조금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계속 숏을 계속 때려서 영혼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초기화를 만들겠다. 이런 어리석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빌려서 숏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을 언젠가는 만기 시점에 있었을 때 갚아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도래를 하면. 근데 영원이 되려면 진짜 영혼까지 숏 패턴 계속 그 자금을 진짜 그 지금에 있는 모든 가격대에 있는 자산군 대비보다 그것보다 몇 배수 이상을 계속 숏 패턴을 지속적으로 때려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지금 시총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려 안 하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또 바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의 말장난에 우리는 좀 넘어가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비트코인 큰 움직임을 앞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가지로 우려되는 추세는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가 된다. 위험한 부분의 포인트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도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큰 상승을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는 바뀔 수가 있다. 상승 랠리 예측과 관련해 주시할 만한 시그널 1, 그리스케이 유입, 두 번째 코인베이스 유출, 세 번째 스테이블코인 거래소의 유입. 그러니까 1-1은 상세. 그럼 나머지 1이 남아져 있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번 주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도미넌스. 이번에 호재일 때 도미넌스 추이는 잘 맞아요. 잘 맞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 부분을 계속 보면 지금 67% 구간인데요. 이 67%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이 행복 부분이 조금은 박스권 부분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1억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올해 주식장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주겠지만 전체적인 1년장으로 보게 되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번 백신으로 인해서 빠르게 그런 백신을 맞았던 주 고객층들이 나는 이 증명서를 가지고 여행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활동 지수를 높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인플레가 올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한 이번 부작용이 무섭다라고 해서 젊은 층들은 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의 좀 조심조심하는 젊은이 층도 있겠지만 나는 여행에 미처 못 살고 지금의 이 마스크 너무 지겹다라고 해서 오히려 던지고 과감하게 주사에 동참을 해서 맞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유저의 어느 정도 점유율, 전 세계 점유율권이 어느 정도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계속 어, 넘어가게 되면 자연적인 면역 체계 구성도가 또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 이상만 넘어가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플레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이게 불황형 인플레와 진짜 불황이 아닌 인플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번에 불황형 인플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이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그냥 파산, 회생,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빚을 갚는 일과 근로를 해서 갚는 방법, 근로 플러스 내 제품의 인플레를 내가 물가를 제대로 올려서 더 그 갚는 부분을 조금 더 단축시켜서 내 희망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그래서 불황형 인플레가 좀 좋지 않은 거고 실제로 인플레가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너나 나나 많이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있어서 이 고객도 중요하고 저 고객도 중요하니 다 놓치기에는 어렵고 논리적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 논리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가격을 먼저 우선시대로 조건을 불러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맞춰주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죠. 실상 나도 돈이 생겼고 지금 현 시점에서 돈을 이렇게 뿌리면 나도 똑같은 A라는 제품을 누구나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제품이 당연히 원가, 원료 이런 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지니까 모든 건 구하기 어려워지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그 제품이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황형 인플레와 이제 실제 기대 부응한 인플레 부분인 것인데 이게 각 나라마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요 1번이 먼저 됐다가 2번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 부분이 분명히 작동을 할 것이고 일부 자산감 부분과 그리고 자산에 의거를 해서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자산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에 부자들은 좀 관심도가 꽤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새해가 되면서 뭐 한국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많이 하긴 했지만 글로벌 세제에 대한 개편이 지금 조금씩 단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부자들이 어느 쪽으로 내 자산을 조금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인가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시장과 화폐시장의 비트코인 위치를 보게 되면 그만큼 이 암호화폐에 대한 쓰임새, 활용도, 그리고 그만큼에 대한 시세 차이, 그리고 일정에 대한 가치, 활용적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가격에 있다. 그리고 우리 팬이 이건 또 반대적으로 보게 되면 금액이 크다라는 거는 이것도 비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부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편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되게 네임밸류가 있는 우리 편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좀 대거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개미가 모아가지고 끌어올렸던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나머지 그런 케이스는 극히 좀 드물고 이 약간의 일반적인 자산군이 조금 이렇게 모양새를 좀 갖춘 다음에 한 방에 올라가는 이유는 다 이런 밸런스하게 되어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 뭐 어떻게 보면 부자도 있어야 되고 개미도 있어야 되고 다 제각각에 있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마운트곡스 채권단과 합의 도달 시점이 좀 보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시장이 있었을 때 그렇게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도 코인랩은 채권자들의 받아들인다라는 전제하에 마운트곡스의 90% 비트코인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코인랩과 마운트곡스의 채권자들은 이러한 비트코인 배상의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주장입니다. 네, 합의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마운트곡스에 있는 피해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2014년도 때 폐쇄되었고 파산보호 신청한 바가 있고 지금 가격대 추이로 만약에 해줄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조이 크루그가 이더리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친구가 미리 사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 또한 팩트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디파이로 한번 올라왔고 그 다음으로는 조만간에 CME가 남아져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두 개가 앞으로 단발성이냐? 그건 아니다. 앞으로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유동성이 커지고 그만큼에 따른 당연한 이더에 대한 가격 상승을 점쳐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최근에 많이 이더를 찾으신 분들이 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블록체인 협회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와 금융기관 동향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리고 중국의 올 하반기 디지털 위안화 출시 전망이 관측된다. 하반기라고 하면 베이징 올림픽이 있죠. 동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가지고 할 것 같고요. 앞으로 5년 동안 BSN의 글로벌 범용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발전시킬 계획도 밝혔다고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쪽은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누가 이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블록체인을 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원에서도 리더가 있을 것이고 이 구성원 안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춰보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